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3일 오전 6시입니다.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기로 약속한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은 어렵게 됐다.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 서로 합의할 조건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다. 나중에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연기 또는 취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 상황, 국내 정세가 근본적으로 이거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비핵 많은 국민들이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 먹여 살리는 문제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한국에 대한 위협은 더 이상 가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김정은 달라졌다. 그래서 70, 80%가 김정은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태도가 바뀌더니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김계관이라는 자가 일주일 전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핵 포기 안 한다. 핵 포기 안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당황해가지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이야기한 내용은 왜 이렇게 다르냐? 정호영 특사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냐?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을 했다고. 근데 북한과 만나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그 엉뚱한 이야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해우선 철거 등등 이런 걸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런 아주 또 다른 극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국민들 70, 80% 되는 사람들은 금방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큰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그 충격이 어느 쪽으로 생각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건 처음부터 뻔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서만 읽어봐도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겠다고 했지 비핵화를 선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친여 선동 언론의 선동적인 보도, 그리고 김정은이가 판문점까지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는 이 그림, 화면 그림, 여기에 국민들이 다 속아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착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참고로 하나,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직후 며칠 뒤에 국민행동본부가 낸 성명서,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걸 다시 내가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바로 4월 27일 며칠 뒤에 그 다음 주에 나온 신문에 나온 광고문입니다. 제목이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로 밝혀졌다. 북핵의 목적은 대한민국 공산화이다. 주권자의 힘을 모아 반공자유국가 부정으로 가는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저지하자.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반공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파괴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저지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언론은 금방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 성명이 결국은 맞아 떨어진 거죠. 그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문 정권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는데 판문점 선언문에는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 등을 뜻하는 한반도 비핵화로 둔갑하였다. 완전한 사기다. 2.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한 다음에나 논의할 수 있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 경제 지원을 미리 약속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약속 파기 상습범과 손잡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려는 이적 행위가 아닌가. 3.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과 자유를 가르쳐주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을 금지시킨 행위는 독재자 한 사람만 편하게 해주려는 민족 반역 행위이자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민주 파괴이다. 4. 방공자유국가인 한국이 공산 독재의 김정은 정권과 손잡고 이른바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협력한다는 약속은 대한민국 해체와 연방제 공산 통일에 같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족 반역 집단의 가짜 민족주의 선동의 가세에 국민들의 피와 분별력을 마비시키려는 역모가 아닌가, 역적 모의가 아닌가 할 뜻이죠. 5. 판문점 선언문은 민족적 화해를 여러 번 다짐하면서도 김일성이 불법 응용한 6만 명의 국군포로 20만 명의 납북자, 강제 수용소 수감자 13만 명의 운명에 냉담하였다. 인권 변호사라는 문 대통령의 인권은 김정은만의 인권인가? 6. 왜 또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나? 반인류 전쟁범죄자, 민족 반역자, 테러 지령자, 반국가 단체 수개에게 불려가는 모습으로 국군을 지휘할 수 있나? 서해 NLL 북방 한계선을 평화수역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는 선으로도 막기 어려운 북의 도발을 면으로 확대, 분쟁수역으로 만들고 수도권의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낼 것이다. 그럼에도 왜 또 노무현 김정일 야합의 망령을 불러들이려는가? 8. 정권의 핵심에 주사파 김일성주의자 운동권 출신이 들어있고 이들이 남북대화를 주도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솔직하게 답하라. 9. 건국정신과 국가정체성에 배치되는 판문점 선언이 실천된다면 이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제4조 통일조항, 66조 및 69조의 대통령 책무, 즉 헌법수호 국가보위 자유통일 추진을 위반하고 형법의 여적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 제목,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로 밝혀졌다는 이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김정은과의 회담을 연기 또는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오늘 새삼스럽게 아주 빛나게 보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로 밝혀졌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무슨 일을 추진을 했습니까? 이 4.27 선언문을 국회가 비준 동의하게 함으로써 마치 법률로서 승격시켜 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손발을 묶고 김정은한테 퍼주고 김정은을 비판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해서 대한민국이 동래북이 되고 북한의 인질이 되고 북한에 뜯어먹히는 존재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4.27 선언은 북한이 지금 모조리 부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양쪽이 다 지키는데 한쪽이 약속을 어겼는데 다른 쪽이 지키면 그건 자살하겠다는 거죠. 살인범과 형사가 약속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형사는 더 이상 체포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속 살인범이 그 뒤에도 살인하고 돌아다니는데 형사는 나는 내 혼자 약속만 지키겠다. 그렇게 하면은 무고한 양민들만 학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그 안에 포함된 여러 사람들,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바로 주사파죠.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이 대한민국이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거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 다음에는 연방제 통일로 간다 하는 그 방향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뭡니까? 살인범을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동거하자는 거 아닙니까? 같이 살자는 거 아닙니까? 살인범과 처녀가 같은 방에서 같이 살자는 겁니다. 살인범이 회개하고 감옥 살고 나오고 해서 같이 살면은 몰라도 칼을 들고 들어온 상태에서 같은 방에서 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가 되는 게 경비원이니까, 보디가드니까, 보디가드, 즉 미국은 쫓아내버리고 같이 살자. 이런 뻔한 선동. 1960년 김일성이가 연방제를 제기할 때부터 연방제를 한국이 받기만 하면은 한국은 끝난다라고 김일성이가 동구 공산주의자들한테 자랑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의 집권 세력이 추진해왔다. 다행히 트럼프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극이다. 감사합니다.